네, 길었던 한 해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 연결해서 시장 전망도 해보고요. 내년에 또 어떤 산업들이 좋아질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는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고 또 한숨도 많이 나왔던 그런 한 해입니다. 자, 그만큼 정말 어려웠던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2022년 증시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물론 힘든 시장이었지만 좀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올해 한 해는 물가, 통화정책, 금리, 달러 이 변수에 일희일비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예상보다 높은 물가 레벨, 예상보다 강한 긴축 사이클에 의해서 시장은 하방 압력이 높아졌고 좀 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그리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워낙 장기화되면서 물가와 그리고 통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채권 금리와 달러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 해 달러와 이 글로벌 증시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0.92거든요. 달러가 강하면 증시는 어김없이 하락했고 달러가 좀 슬로해지면은 증시는 어김없이 반등을 했던 흐름을 보였는데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2월 FMC 이후 달러 인덱스는 계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데 증시는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 한 해 계속적으로 물가 통화 정책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12월을 지나면서 경기 이슈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한 해였는데 또 좀 더 힘든 상황이 좀 더 정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또 실적 시즌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본격화되는데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최근 5조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원 내외의 영업 적자가 이제 예상이 되면서 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 전망 그리고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 차익 실현 심리가 커진다고 보고서에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격보다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한 건데요. 현재 한국 증시 12개월 선행 PR은 오늘 많이 빠져서 11배 밑으로 내려가긴 하겠지만 2310, 2320선 11배였습니다. 11배라고 하면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2021년 6월, 7월 정도 수준이 11배에서 11.5배 정도였군요. 즉 실적 전망이 그만큼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지수는 한 3,300에서 2,500, 2,300선 거의 1,00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밸류에이션 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실적 전망이 좀 더 떨어지게 된다면 11배였던 밸류에이션 레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코스피가 2,300에서 2,200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PER이라는 밸류에이션 수준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적으로 접근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또는 비싸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실제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1,270원대, 한때는 1,260원대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됐나 봤더니 프리허니 시즌이 시작되면서 실적 전망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시금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본격적인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1월부터는 이런 흐름들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비교를 했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팀장님,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체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대유행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런 유행 조짐이 또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살아나거나 소비가 또 살아나거나 이런 것들의 반등이 생각보다는 또 탄력이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대신증권에서는 23년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2년 내내 있었던 금리나 유동성 공급 재정 정책에 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역 조치가 좀 완화적인 방향성으로 전환됐다는 측면이 중국 경기에 23년 경기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가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라는 방향성을 말했을 뿐인데 지금 시장은 방역 조치 완화,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위드 코로나, 소비 회복, 경기 회복 여기까지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기대감과 현실 간의 궤를 좁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등 탄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확진자 수가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 다시금 겨울이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각자 방역, 개인별로 방역을 좀 더 강화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워낙 확진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장들을 조금 더 쉬어가려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말 그리고 2023년 1분기까지는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톤다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봄이 지나고 좀 따뜻해지게 된다면 방역 조치가 완화된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하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 방향성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경기 그리고 소비 회복에 좀 플러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기대감을 좀 톤다운할 필요가 있겠지만 23년 2분기 이후부터는 가시적인 경기 회복세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연간 전망 보고서에 보면은 이 1분기 중에 저점 통과 이후에 이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좀 더 자세히 그 내년에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보고 그리고 어떤 이 변수들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2022년은 물가, 금리, 통화 정책에 워낙 많이 몰입돼 있었던 시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3년에는 그런 변수도 계속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가장 핵심은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을 23년에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저희는 1분기 중에 바닥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 분명히 시장은 힘들 겁니다. 특히 최근 10월, 11월 달에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한 시장은 아마 경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23년 1분기까지는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시장의 변동성을 열어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물가가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악화된 부분, 물가가 안정된 부분들로 인해서 통화정책은 좀 더 현실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출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합니다. 그 시점을 저희는 3월 FOMC 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분기를 지나면서부터 달러가 진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금 내려갈 것이고 외국인 수급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바닥을 잡고 방향성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통화정책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추는 상황에서 경기가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년 4분기, 23년 1분기, 2분기까지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면 그 기저효과만으로도 23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턴어라운드하고 경기 모멘텀이 플러스 반전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중심에 아마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즉 경기가 악화된 이후 상반기 중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턴어라운드 할 텐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으면서 1분기에 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 시장 전망 그리고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